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참 주식하기 어렵죠, 그죠?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도 우리 시장 자체 동력이 부족해서 약세를 보이더니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IT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보려고 하니까 지난 주말 오미크론의 이 코로나 변종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쳐다보기 싫어지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이 전파력이나 또 위험성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알기까지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흐름이 참 시장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식을 매도하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가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참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보츠와나에서 발생을 해서 남아공을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전 세계 흐름 14개국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타이틀에도 올려놨지만 결국 이제 30일,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 부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앨런 재무장관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냐, 그죠? 이런 이 오미크론 이 변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서, 그죠? 긴축 부분의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도 역시 지켜보고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장단점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여하튼 시장은 사면초가의 흐름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 흐름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자, 장 초반 개파락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이 중심축 라인 부분 2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해서 이 2890포인트까지, 저는 한 287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된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 항공,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3.5% 정도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시장은 지수 자체적으로는 0.9%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등의 힘도 미약한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장중에는 그래도 장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0.2%까지 2930포인트까지 거의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 게 일본 시장이죠. 그죠? 해외 증시에서 니케이가 장초반 개파락하고 양봉으로 반등하다가, 그죠? 이 일본에서 이 감염 사례가 이 오미크론의 감염 사례에 대한 이 방역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겠다라는 뉴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이 니케이는 분봉이 안 나오는데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약세 흐름이 전개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등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만 역시 마찬가지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십자봉을 만들어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중국 그죠? 특히 심천 부분이 이전 고점 2,5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양봉을 세게 마감한 부분.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부분은 다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 전체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7,600억 정도 매도하고, 그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2,400억 매수, 선물도 5,000계약이 넘는 매수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켰죠. 그래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이제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 개파락한 이후에 3,500억까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죠? 1시 넘어서부터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이 입국 금지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도 또 입국 금지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줄어드는 흐름 부분이 이 반등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죠. 자 이제 코스닥을 다소 좀 틀리게 그죠? 장 초반에 개파락한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장 마감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이 그죠? 현물 매수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다소 시장에 있어서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 지치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섹터 흐름들, 종목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특징주로 보게 되면 SK텔레콤과 SK스퀘어 이쪽 라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SK스퀘어는 상장하고 마이너스 7.3% 급락한 반면에 SK텔레콤은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만에 액면 분할과 함께 SK텔레콤이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인적 분할에 따라서 신설법인인 SK스퀘어가 변경 재상장된 거죠.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 사업을 비롯한 사업회사로 남고 SK스퀘어는 반도체 및 뉴 ICT 관련 투자에서로 재편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액면 분할돼서 재상장된 부분 그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이 액면 분할 효과와 그리고 AI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집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급 상황도 보면 기관의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88만 주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조금 전에 SK스퀘어는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 그래서 두 종목의 명암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특징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죠? 시젠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음봉을 맞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갭상승한 이후 음봉을 보여주는 모습 거기에 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었던 맥 ICS도 음봉을 맞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음봉을 맞았다는 건 시장의 다른 여타 쪽 그죠?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피해를 보는 쪽 나인 부분들은 오히려 양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쪽이잖아요. 양봉은 냈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시장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원체 뭐 시장의 수급의 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한적인 그래도 뭐 강보합권에 마감을 한 상황이고 이 제조 그죠? 이런 이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었었던 메타버스 관련 게임 이쪽 부분에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됐죠. 유메이드 맥스 그죠? 유메이드 맥스가 미르포 개발 사인 유메이드 넥스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참 뭐 급등하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하튼 유메이드 맥스 그리고 네오위즈 그죠? 그리고 유메이드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NFT 이 관련 부분 기대감으로 이제 반전하는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비제조업 쪽 라인 부분의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해서 이런 종목 부분들을 따라가서 매매하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 뭐 이 메타버스 쪽으로 1조의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오늘 세게 하락한 종목 부분은 두산그룹주였죠. 두산, 그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뭐 26일 장 마감한 이후에 유상증자, 채무 상환 자금 등 이 부분 가지고 1조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예상 발행가가 1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내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신주 상장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런 특징주들이 있었고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2, 3%대 이 시장 부분에서 움직이는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속에서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IT 쪽에 파운드리 쪽 라인 부분은 쉽게 하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경기 민감주나 경기 뭐 방어주나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교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아까 업종 종합 차트에서 보듯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 부분에 좀 마디를 보게 되면 하나 그리고 또 하락할 거냐, 그죠? 또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 2,900포인트 라인 오늘 살짝 깨긴 했지만 이 박스권을 유지해 줄 거냐 하는 부분. 사실 뭐 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일본 시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전주말 유럽 시장의 약세폭보다 적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돌아서 나와서 다시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려면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미국 시장의 흐름
보기 이전에 일단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의 일봉 차트인데 급락을 했죠. 이렇게 이 뭐 전략 비축류 방출한다고 그래도 뻣뻣하게 버티다가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 그죠? 경기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진행되면서 급락을 갔죠, 그죠? 자, 뭐 요 73불 내외 정도까지는 뭐 반등할 수 있는 범위는 있겠지만 이 이제 오미크론의 효과, 그죠?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그 세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뭐 이 또한 그죠?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오미크론의 파장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은 항상 그죠? 안 좋은 쪽으로 붙습니다. 그죠? 어떤 애매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주식은 일단 매도, 비중 축소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큰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러한 현상 부분이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금요일 날 나온 상황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반등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나스닥 선물로 보게 되면 이 초반 부분 우리 시장이 개장하고 할 때 형성되었었던 1% 내외의 이 반등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나마 금요일 날 반장, 그죠? 조기 폐장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우 지수가 2.5%, 나스닥이 2%, 2.2%, 이런 하락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오미크론만 아니었으면 이 라인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하락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뭐 나스닥이라고 뾰족한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오미크론의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 하는 부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내외 이 약세가 반등이 오늘 열리는 반등이 이 음봉을 잡아내는 센 반등이 아니라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추이를 오미크론에 대한 추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 그죠? 유럽 시장이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유럽 시장의 이 독일을 비롯해서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등 전체적으로 이 하락폭이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세게 진행되면서 200일 이평선도 깨버리는 이런 흐름을 보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기존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유럽이나 미국은 오미크론 발생 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소 약세를 보일 만한 흐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종이 더 강력할 수 있는 변종이 나온 부분 때문에 더 크게 하락을 한 거죠. 반면에 우리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쪽은 그죠? 중국 리스크, 중국 규제 리스크와 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거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해 종합이나 그죠? 심천 종합이나 우리 시장이나 같이 먼저 매를 맞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번 하락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덜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고 아까 타이틀에서도 보았듯이 그죠? 이제 내일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연방은행 총재의 이야기가 있고 내일 파월 연준 의장과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 지금의 현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 아까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3,000명, 4,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 인구 5천만 명에 4,0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가 6천만 명에 그죠? 2,400명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 그렇다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접종률도 낮은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6천만 명에 2,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그죠? 그렇게 크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종이 발생해서 조금 그거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죠. 그죠? 자,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유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파적인 연준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 그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해서 긴축을 보다 빠르게 갖고 가면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우리나라에게는 그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파월과 앨런의 이야기들이 할 이야기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도미노 급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또 일본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부분, 그죠? 몇몇 국가가 아니라 전부 다를 봉쇄하는 그런 조치가 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본격화된다면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봉쇄 조치를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이쪽 이 아시아권, 그러니까 유교권 중심의 아시아권 부분들은 통제나 그죠? 이런 그 부분들에 잘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방 국가들은 여러분들 예전에 처음 코로나 나왔을 때도 마스크 쓰라래도 마스크도 잘 안 쓰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내년에 바이든 이 중간 선거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이 반발이 심한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서방 국가의 단점은 그러한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이 억압적인 봉쇄, 락다운을 확대할 경우엔 그 반발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봉쇄 조치 이 부분이 본격화된 그런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또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학습 효과,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만든 기술력,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 그리고 경구제, 그죠?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도 잘 또 시간은 다소 걸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WHO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오미크론이 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과도한 공포라든지 또 과도한 낙관론 이런 부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린 전체적으로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던 올해 5, 6월 상황을 되돌아보더라도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하락 조정보다 기간 조정 흐름을 좀 보인 부분. 그래서 나스닥 정도가 오늘 정도까지 조금 더 약세, 뭐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지만 약세를 보여서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뭐 어떤 이 섹터에 대한 영업 이익이나 실적 이런 포맷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이런 코로나19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슈, 뉴스 이것에 의해서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은 박살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 참 비이성적인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흐름 부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특히 이 질병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쉽게 지금을 버리고 다른 쪽을 가게 되면 오히려 이후 되돌아 나오는 찬스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더 필요로 한 부분인데,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의 세기가 2%대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면 굿인데 1% 내외의 반등이라면 우리 시장은 또 내일 음봉이 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빨간불이 난다고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섹터나 종목 부분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눌림목이라는 건 결국 시장에 있어서 저는 이 최근에는 막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탁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뭡니까? 오미크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한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죠? 이 섹터 전략을 잘못 변경을 하면 양방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구조적 성장 섹터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